대한애국당 수석 대변인 윤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제80차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내용입니다. 대한애국당의 방미 성과를 이어 강력한 투쟁 이어가자. 10월 1일부터 10월 6일 조원진 당대표를 비롯해 방문단이 미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토요일 집회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원진 당대표와 방미사절단은 3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미국 방문을 애국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로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국무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미 의회 상원, 그리고 미국의 주요 언론사인 ABC와 MBC, 블룸버그 통신, NHK 등 세계 언론사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워싱턴 DC와 LA에서의 태극기 집회, 미국 동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불법성을 알렸고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반자유주의 정책을 거짓 평화 쇼로 전락시킨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한 김정은 레짐 체인지를 전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잔 숄츠 미국 북한 자유연합 대표, 그레그 스칼라트 북한인권위원회 HRNK 사무총장 등 북한 인권 전문가를 만나서 미국 사회의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IRI 싱크탱크도 만나고 IRI와 대한애국당이 교류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6.25 전쟁 기념관에서는 헌화를 했고 미국 관계자를 만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측에서 온갖 모략과 중상을 펼쳤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 감금과 무죄 석방을 외쳤습니다. 올해로 65년이 되는 한미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와 경제 번영을 이루어냈지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정은은 알량한 위장 평화쇼를 계속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무력화한 문재인 정권에 우리 국민들은 드디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미국 사회에 알리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카드인 북한 비핵화 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미국 사회에 알리고 미국 동포들에게 알렸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이번 방미를 토대로 대한민국 애국우파 세력의 총결집을 이루어내고 더욱 강력한 반문재인 투쟁에 매진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도 더 힘을 내셔서 문재인 정권의 잔인한 인권 탄압과 정치 보복에 맞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구국의 투쟁에 힘차게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태극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정계,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의 태극기 투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극기 투쟁을 통해 투쟁력을 하나로 결집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끝도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평양 발언은 사실상 전쟁선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방북 당시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등의 발언은 사실상 대국민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드디어 주사파 종북의 발톱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생각은 국가보안법 폐지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피로써 지켜온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무너지면 지금의 언론 방송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으로 간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충성 맹세를 한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짓 촛불로 불법 쿠데타로 만든 모래성 같은 문재인 정권으로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이 됐는데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발언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발언은 친북 주사파 세력의 속내를 그대로 밝힌 발언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종북 세력들은 광화문 거리를 드러내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화문과 시청 앞에 인공기가 걸릴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종전 선언만 하면 바로 거리에서 반미와 미국 보홈을 외칠 것입니다. 보수 우파를 죽이고 편파적으로 된 언론 방송 환경에서는 언론 방송이 적폐청산 보수 우파 죽이기에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군을 몰아내고 미국에 대한 반미로 갈 수도 있다고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이미 사회주의 국가로 들어섰고 언론 방송을 장악한 이 정권은 문재인 독재 정권이라고 분명히 미국 측에 알렸습니다. 심지어 지난 4일 보도된 미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북한 핵무기에 대한 신고 요구를 미루고 협상의 다음 단계로서 북한 핵심 핵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북한 핵시설은 고철입니다. 고철을 내놓고 북한의 핵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비핵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실언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대한협당은 즉각적인 그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힘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대한협당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간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며 반비핵화로 점철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 전원책의 실책. 자유한국당의 전원책 조직강화 특별위원장의 말로 시끄럽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식 이미지 정치, 명망가 정치, 우상 정치로는 보수의 미래가 없다며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당을 일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원책 위원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탄핵 찬성파에 대한 출당 조치입니다. 김무성 일파를 출당시키지 않으면 전원책 변호사는 꼭두각시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그 많은 농객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원책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줄타기 전략을 펴다가 얼굴이 알려져 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 사기 탄핵이었다는 것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파들을 자유한국당에서 몰아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2018년 10월 8일 대한민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